자, 만약 뇌성마비 환자가 하루아침에 걷게도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01년 대구의 한 대학병원. 학예회 도중 쓰러진 6살 소녀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소녀에게 내려진 진단은 경직성 뇌성마비. 경직성 뇌성마비는요, 뇌 이상으로 근육이 경직되어 팔다리가 뻣뻣해지는 병인데요. A양은 수차례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고요. 결국엔 아예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경직성 사지마비 진단까지 내려지며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아, 6살인데. 어린 나이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A양의 마비 증세는 아침에는 괜찮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심해졌는데요. 아빠는 그런 딸의 증상을 보며 어쩌면 뇌성마비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치료를 위해 중국 그리고 미국까지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별 차도 없이 보낸 시간만 무려 10년. 아이고. 그러면서 치료비만 무려 4, 5억 원가량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딸 A양은 장애 1급 판정을 받고 누워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1년 뒤인 2012년. 어쩌면 뇌성마비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이런 한 물리치료 선생님의 황당한 소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즉시 서울에 있는 모 대학병원을 찾은 부녀. 그런데 A양의 MRI를 본 의사는 무척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10년이나 누워 있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우선 약 처방해 드릴게요. 차도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무슨 말이야, 이게. 하지만 이런 의사의 말을 수없이 들은 부녀. 그래도 마지막으로 해보자는 생각으로 약을 복용한 A양. 그런데 말입니다. 아빠, 나 지금 걷는 거 맞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10년간 뇌성마비인 줄 알았던 딸은 알고 보니 세가와병이라는 희귀병에 걸린 거였습니다. 1971년도에 일본인 세가와 의사가 발견한 세가와병은 근육 수축으로 몸이 고통스럽게 꼬이는 증상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걸 몰랐던 의사가 뇌성마비라는 진단을 내린 거죠. 병원의 오진으로 이 긴 시간 뼈아픈 세월을 보낸 가족들. 어머. 하지만 A양과 가족의 잃어버린 10년은 그 어떤 걸로도 보상되지 않겠죠. 부디 이런 실화는 다신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베트남 남부 지역 벤제시에 사는 동갑내기 부부 투엔과 응우엔. 그런데 이들 부부가 함께 외출만 했다 하면 할머니랑 같이 나왔나 봐. 연상연하 커플인가? 나이 차 너무 난다. 이렇게 늘 오해를 받곤 하는데요. 동갑내기라면서요? 응? 동갑내기인데 왜 할머니가? 10년 전인 2008년. 당시 23살의 동갑내기였던 응우엔과 투엔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보, 나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오늘은 해산물이 땡기네. 뭐야? 연기를 잘하니까 이쪽을 자꾸 보게 돼. 이거 원래 앞을 보고 해야 되는데. 정말 저희들의 후진 연기랑 처음이네요. 비록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아내를 위해 근처 해산물 식당에서 외식을 했는데요. 그날 밤 아내 응우엔의 몸 상태가 좀 이상했습니다. 무슨 탈이 났는지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다 겨우 몇 시간 눈을 붙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본 응우엔. 웬 할머니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 무슨 말이야? 어머머머머. 어머머.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저게 말이 돼요? 문제가 된 것은 바로 해산물. 어머. 알고 보니 응유에는 심각한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었던 겁니다. 급한 대로 약국을 찾아 알레르기 약만 처방받았는데요. 아이고. 하지만 몇 달? 아니, 1년. 그리고 무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70대 얼굴, 그 상태 그대로랍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아니 뭐 병원에 많이 가봤을 텐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 의사는 비만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피부와 내부 장기에 축적되는 비만 세포증 가능성도 있다고 했지만요. 아직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복숭아를 먹거나 뭐 해산물을 먹어서 입술이 갑자기 붓는다거나. 근데 일시적이에요, 대부분. 일시적이고 뭐 다음 날이면 다 낫고 그러잖아요. 근데 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한편 다행히도 응우엔의 남편 투엔은 난 여전히 아내를 사랑해요. 지금 누구보다 힘든 사람은 아내일 거예요. 라며 아내의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답니다. 2019년 7월 스페인에서 벌어진 충격 사건. 뭐야? 뭐야? 이 뭐야? 무슨 일이야? 애기들 왜 저래요?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손,
몸, 심지어 얼굴까지 털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일명 늑대인간 증후군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사이 스페인 곳곳에서 신고가 이어졌는데요. 아니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인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아이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럼 뭐에 오염됐나? 늑대인간 증후군을 보인 아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소화불량 때문에 스페인의 F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위장약을 복용했다는 건데요. 이에 스페인 보건당국은 문제의 위장질환 실험약을 조사해 사태 파악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 위장약을 분석하던 중 발견된 뜻밖의 성분, 미녹시딜. 저 발모 효과 있는 거 아니야? 오, 알고 계시나요? 네. 이 미녹시딜은 위장약이 아닙니다. 모발 성장 촉진제였습니다. 그래? 아니 근데 사실 탈모약은 호르몬제라서 호르몬제죠. 손에도 닿으면 안 되거든요. 네, 만져도 안 된다 만져도 그러잖아요. 안 되게 원래. 독해요. 공장에서 약품을 제조하던 중에 위장약에 사용되는 성분인 오메프라졸이 표시된 용기에 발모 촉진 성분인 미녹시딜을 넣는 실수를 한 겁니다. 얘는 정말 미쳤어. 즉 아이들에게 위장약을 먹인 줄 알았던 부모들은 자신도 모르게 발모제를 먹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털이 과도하게 자라는 부작용이 발생한 겁니다. 진짜 너무 화가 난다. 앞으로 또 크면서 이 부작용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탈모만 문제가 아니라요. 뿐만 아니라 미녹시딜에 혈관 확장 기능이 있어서 고혈압 치료제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복용할 경우 심혈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요. 너무 끔찍한데요. 이에 스페인 보건당국은 곧바로 유통된 해당 위장약을 모두 회수한 뒤 전면 폐기했고요.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제약회사 공장도 폐쇄 조치했다고 합니다. 닫아야죠. 하지만 이미 몸과 마음에 큰 피해를 입은 아이들의 부모는요. 아이가 거울만 보면 자꾸 울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우리 애가 집 밖을 못 나가요. 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리겠어 주변에서 또 애들이. 이게 저 제일 궁금한 거는 이게 회복이 되는 겁니까 맞아요. 빨리? 예. 그쵸, 그게 중요한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의학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미녹시딜 복용을 중단하면 수개월 내에 비정상적으로 자란 털들은 빠진다고 합니다. 다행이네. 내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진짜 그런 일 생긴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지 않아요? 아니, 내 아이를 아이가 안 키워도. 아파서 내 손으로 약을 먹인다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부모로서 이 죄책감 이건 어떻게 이유 없는 죄책감. 그다음에 진짜 심장에 문제 생겨봐요. 평생 그걸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런 일은 없길 바랍니다. 이런 거는 진짜 반복되면 안 됩니다. 2018년 7월 미국 뉴욕에 사는 슈렐 파월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기 뉴욕의 병원인데요.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화 때문에 그녀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을 안게 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뭔데? 당시 병원에서 온 전화는 그녀의 남동생인 윌리엄스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요. 병원 측에서는 윌리엄스의 지갑에서 찾은 신분증, 사회보장카드를 보고 누나인 파웰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병원에 도착했을 땐 남동생 윌리엄스는 튜브에 의지한 채 의식 없이 누워 있었는데요. 누나 파웰은 매일 병실을 지키면서 남동생 간호에 매진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동생 윌리엄스는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남동생의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 안락사라는 힘겨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아이고. 아무튼 뭐 그 결정하기까지 그 가족들도 너무나 고통받고 또 괴롭고 슬펐을 것 같아서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자, 그런데 파웰은 남동생의 장례를 준비하던 중 남동생의 부검을 실시한 검시관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사망하신 분은 당신의 가족이 아닙니다. 이건 또 뭐예요? 이게 뭐야? 그 지금 생판 모르는 사람 안락사라고 동의한 거예요, 자기가? 아니 간호도 했다며. 이 황당한 일이 발생한 이후 병원에서는 의식이 없는 환자가 실려오자 사회보장카드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우선 병원의 진료 기록을 찾아봤는데요. 진료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끔찍한 실수가 벌어지게 됩니다. 파웰의 진짜 남동생 이름은 프레드릭 윌리엄스. 그런데 실려온 환자 이름은 프레디 클래런스 윌리엄스. 그러니까 사회보장카드와 진료 기록 이름을 대충 보고 같은 사람으로 판단했던 것이죠. 그 뒤 병원 측은 엉뚱한 가족에게 연락을 했던 겁니다.
아니 잘못 그렇게 따르지 환자가 아픈 사람을. 그리고 저 윌리엄스라는 이름이 한둘이에요? 윌리엄스는 진짜 많은 너무 이름이 많잖아요. 더 면밀히 체크했어야죠. 그러니까요. 아니 게다가 지금 저희가 알다시피 중대한 결정을 내린 뒤잖아요. 안락사. 그 뒤에 이런 사실을 통받는 게 참. 자, 그리고 당시 파웰의 진짜 남동생 윌리엄스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고 합니다. 연락을 몇 주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진짜 너무 황당하다. 아니 그리고 사실 뭐 간호를 했으면 얼굴은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 나도 그 생각도 했는데 왜 그러지? 뇌사 상태였잖아요. 그 생명 유지 장치까지 해서 얼굴도 제대로 확인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안타까워졌나 진짜.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아르메니아계의 마누키언 부부는 난임으로 고민하다가 한 병원을 찾아 시험관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좀처럼 아이는 찾아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7월 기자회견을 열고 충격적인 사실을 밝힌 마누키언 부부. Shaw robbed me of my ability to carry my own child, my baby boy. 이건 또 뭔 소리예요? 임신이 안 됐다고 했는데 뭐야 또 뺏어?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끔찍한 사건의 발단, 마누키언 부부가 시험관 시술을 받은 그때 마누키언 부부와 같은 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받은 A씨 부부. 안타깝게도 마누키언 부부는 시술에 성공하지 못했지만요. A씨 부부는 시술에 성공. 그토록 기다리던 귀여운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쌍둥이들을 보고 깜짝 놀란 A씨 부부. 그 이유는 병원에선 분명 여자 쌍둥이라고 했는데요. 출산한 아기가 남자 쌍둥이였으며 게다가 외모도 너무나 달랐다는 겁니다. 그 뒤 쌍둥이들의 유전자 검사를 한 A씨 부부. 그런데 쌍둥이들은 A씨 부부와 생물학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와 이게 뭐야 이게 와. 심지어 A씨가 낳은 쌍둥이 중 한 명은 마누키언 부부가 아닌 또 다른 부부의 배아였다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너무 이제 분노 지수가 높아지죠, 사실은. 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시험관 시술을 시행한 병원 측의 과실로 두 쌍의 부부가 유전자를 제공하고요. 또 다른 한 쌍의 부부가 대리모 역할을 했던 것이죠. 대리모. 아니 무슨 와. 야 말도 안 된다 진짜. 말이 되냐 말이? 아 물론 저 부부도 뺏긴 아이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가 있겠지만 이게 정말 낳고 키운 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 낳은 부모는 지금 뺏기는 거예요. 내가 낳은 애를. 낳자마자. 그러니까 이 세 부모가 다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다. 인생을 망가뜨린 거지. (2015년) 베트남 하노이. 3년 전에 낳은 첫 아들에 이어서 건강한 둘째 아이를 품에 안은 엄마 부티흥. 그런데 봐봐. 둘째는 아빠를 닮았잖아. 아, 첫째는 대체 누구 닮은 거야? 둘째와 달리 유독 부모를 닮지 않은 첫째 아이. 사람들이 하도 수군대자 부티흥의 남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첫째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불안하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첫째 아이와 자신의 DNA는 불일치. 아이고. 이거 뭐 남편의 의심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치가 떨렸겠습니까? 본인 DNA가 아니었습니다. 이 결과에 아내 부티흥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남편은 이혼을 통보했죠. 결국 홀로 첫째를 키우며 살게 된 부티흥. 뭐야? 그런데 3년 뒤인 2018년 부티흥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우리 부부의 아이예요. 제발 돌려주세요. 이건 또 뭔 소리예요? 아 뒷목 잡네. 와, 이건 또 뭔 소리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 두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은 6년 전 한 끔찍한 실수에서 시작됐습니다. 2012년 베트남 하노이의 한 병원. 부티흥 부부와 풍지앙선 부부는 20분 간격으로 각각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병원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두 신생아가 뒤바뀌는 비극이 발생한 것이죠. 근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를? 이게 6년 만에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예요? 자, 풍지안선 부부 역시요. 부모와 닮지 않은 아이의 외모 때문에 서로를 의심하며 갈등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두 가정을 아주 X를 냈고. 자,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부부의 지인이 다른 동네에서 남편과 닮은 아이를 봤다며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고 결국 풍지안서 부부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신의 아이가 친자가 아니란 걸 알게 된 것이죠. 이게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이에요. 저 애는 어떻게 해, 그러면 이제? 자기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고 6년을 살았는데 저 애는 어떻게 해? 정말 이때부터가 가슴 찢어지는 일인 게요. 기른정을 또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6년간 아들을 키운 모정 때문에 아이를 보낼 수 없다고 눈물로 호소한 엄마 부티흥. 하지만 결국 2018년 7월 두 부모는 서로의 친자녀를 데려갔습니다. 지금은 두 가족이 근처 지역에서 서로 왕래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